제목만 말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이 뚝딱 나와. 이걸 이제 보여주면 선생님들이나 대학생들은 와 이러거든요. 네. 나는 그 반응을 기대하고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줬는데 애들이 반응이 저희 그거 이미 써요 이러는 거예요. 더 물어봤어요. AI가 알려주는 답이 쉽지 않은데? 알아? 그때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공부 다 해놓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first do, first make. 내가 먼저 뭔가를 해보고 나중에 지식을 습득해가는 형태로 아이들이 바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화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절대로 바뀌지 않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엄청나게 오래 살고 엄청나게 오래 일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뇌가 이제 성장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학습 능력이 좋아지는 혹은 좋은 학습 기제를 가지고 있는 뇌, 뭐 이렇게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학습이라고 하면은 이분을 빼놓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궁금한 뇌 연구소의 장돈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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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드디어 불러주셔서 네, 오래 네. 기다렸습니다. 네. 거의 20회를 기다려서 네, 네. 언제 불러주시나 학수 고대하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장동선 박사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노는 것과 학습은 거의 직결돼 있다. 맞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딱 와닿을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건전하게 노는 것이 맞아요. 추가해줘요. 늘.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다양하게 건전하게 노는 놉니다, 방식이 있는데 건전하게. 네, 네. 만나서 이야기하고 네, 술 네, 마시고 뭔가 새로운 지적 자극을 추구하는 네, 네, 네. 그러면서 또 진짜 재밌게 얘기하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진짜 많이 떠들죠 우리. 네, 맞아요. 정말 떠들어요. 맞아요. 4월 달에 그 건조한데 이게 유리창에 김설이잖아요, 우리. 보통은 어느 레스토랑에 가더라도 두 번째 볼 때는 따로 알아서 룸을 빼주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놀이라고 하는 거랑 학습이 우리는 따로 보잖아요. 애들한테 놀지 말고 공부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면 놀았으니까 공부해. 그렇죠. 이제 충분히 놀았으니까 공부해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잘 노는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도 진짜 내가 이 잘 놀 줄 아는 사람은 공부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끊기지 않아요. 이 둘 사이에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디테일을 계속해서 그리고 평균적인 것들을 집어넣고 그걸 소화해내는 건 이제 AI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사회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좀 너무나도 빈번한 단어지만 공부. 네.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 방식도 많이 변할 거죠. 저 이거 최근에 느꼈는데 지금 요 앞에도 이제 곧 초등학교 갈 학생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공부하는 방식이 우리가 공부했을 때랑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동탄 신도시인가 여기 한 초등학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학생 대상으로도 뭐 챗GPT나 AI 이런 것들을 너희 몇 명이나 사용해봤니 해가지고 수업에서 알려주고 고등학생, 중학생 쭉 다 했는데 그 동탄의 초등학교 강의를 갔더니 이 초등학생의 거의 반 이상이 여러 AI를 사용해서 자기 프레젠테이션을 이미 만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제목만 말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이 뚝딱 나와. 이걸 이제 보여주면 주로 선생님들이나 대학생들은 와 이러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 반응을 기대하고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줬는데 애들이 반응이 저희 그거 이미 써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들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너 이거 쓰니? 그러니까 그 반에 담임 선생님들도 모르고 계셨던 거고.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했던 건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누구 한 명이 알려줬는데 너무 좋아서 자기들이 막 써본대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 AI를 써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자기 뭐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더 물어봤어요. 야, 근데 니네 얘 AI가 알려주는 답이 쉽지 않은데? 막 AI한테 AI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파라미터, 매개변수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초등학교 4학년들이 니네가 이걸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서 발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저희는 결과물을 먼저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거를 내가 발표하려면 뭘 더 알아야 되나 공부하고 이거를 발표를 더 잘하려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나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먼저 공부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대학교 졸업하고 졸업장 따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창업하고 뭔가 무슨 일을 하지를 찾는데 이제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공부 다 해놓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first do, first make, first build 먼저 만들어 놓고 내가 먼저 뭔가를 해보고
그 결과물을 더 잘 만들려면 뭘 할까라고 나중에 지식을 습득해가는 형태로 아이들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못해도 AI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AI한테 네가 만들어 이러고 야 근데 이거 더 잘 만들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될까? 그러면 그걸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내용 잘 모르겠는데 하면 또 그걸 찾아서 공부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는 준비되고 다 쌓고 공부하고 다 외우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이제 미래에는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건데 이 먼저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까요? 놀이하듯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야야 이런 거 신기한 거 있는데 이거 했더니 이게 나와. 근데 혼자 했을 때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알았어 이런데 한 5명이 모여서 야 이것도 넣어봐 이것도 우와 신기하다. 뭐야 이렇게 넣었더니 그림도 나와 그래프도 나와 서로 가르쳐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새로 탐험하고 하는 과정은 사실은 놀이처럼 습득하는 게 되게 빠르게 내 학습 그 곡선이 올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너 몇 페이지까지 다 외워 뭐 문제 다 풀어야 돼 공식 외워 이게 이제 더 이상 공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예요. 맞아요. 맞아. 이미 일어나고 진행 중인데 그게 이제 문제는 아이들끼리는 이미 일어난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교수님들이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들이 아직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변해가고 있는 중이지만 밸런스를 잘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의 방법은 무조건 틀렸고 지금 우리 새로운 방법이 무조건 이것만 맞다라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네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이 이미 들어왔고 네. 그리고 그 방식은 굉장히 논리적이다. 그리고 놀이와도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다. 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뇌과학도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뇌과학자가 공부하고 학습할 때 뇌에서 이제 4단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이 공부를 하는 작업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4단계. 4단계. 네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내 주의가 가야 돼요. 주의력. 주의 집중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밌는데? 나 저 얘기 듣고 싶어. 김경일 교수님이네? 김경일 교수님 얘기 들어야지. 이런 형태로 내 주의 집중력이 일단 가야 되는 게 1단계고 요 상태에서 내 주의 집중력이 여기로 안 가고 모일 수가 없으면 첫 번째 공부의 단계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쇼츠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쇼츠라고 하든지 영상들이 내 주의 집중력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다른 재미있는 공부나 내가 봐야 되는 것들에 흥미가 안 생기고 주의력이 안 가는 문제가 크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첫 번째 단계는 attention. 내 주의력이 일단 가서 궁금한 게 생겨야 되고 주의 집중력이 발동이 돼야 되는 게 1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제일 잘 학습하는 거냐. 두 번째 단계에 일어나는 게 영어로 active engagement, 한국어로 적극적인 탐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밌어 하고 딱 봤는데 거기 안 가봐. 만져보지도 않아. 그냥 보고 말아. 그러면 공부나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재밌겠는데? 김경일 교수님이 여기 얘기하고 있네? 그럼 딱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나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재밌는 게 보이면 가가지고 만져보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탐구를 해보는 적극적인 탐구가 필요한 거죠. 요게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액티브 엔게이지먼트고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학습을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박사과정 들어갔지만 박사과정이라는 거는 그 도제식으로 교수님이 막 너 이거 해가지고 문제집 주면서 풀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되게 재밌는 질문 하나를 던져줘서 나의 주의력을 이렇게 딱 뺏어간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네가 탐구해봐라고 이제 하면은 이걸 어떻게 답하지 어떤 실험하지 뭘 하지라고 열심히 막 해보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계속 즐겨. 이건 이제 지도 교수님은 끝단계 이제. 정말. 지금 그거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즐거워요. 짜릿해. 자, 그래서 2단계가 적극적인 탐색. 그럼 3단계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내가 탐색한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전혀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해주는 게 되게 영향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나에게는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러 피드백이라고 해서 내가 찾은 답이 이 방법이 맞았는지 틀리는지의 피드백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게 쓸모가 있었는지 피드백이 없으면, 그래서 내 에러를 내가 잘못한 걸 수정할 수 없으면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무조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뭐 자신감을 길러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은 해주되 정확한 피드백, 뭘 잘했고 못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되게 정확한 게 중요한 거죠. 정리해보자면 주의력이 1번,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탐구해보고 탐색해보는 게 2번, 3번은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맞았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3번. 그리고 이제 4번이 뭐냐? 그걸 이제 다 했으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기존의 모델에 합쳐가지고 통합시키는 거. 그래서 새로 배운 거를 이제 정말 다음에도 다시 써먹을 수 있게 기존에 알던 거랑 합쳐놓는 거. 이 4가지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걸 앉아서 그냥 책이나 남이 해놓은 걸 보거나 달달 외거나 시험 문제 공부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공부나 학습은 지금 말한 주의력, 적극적인 탐구, 에러 피드백, 통합의 과정이 잘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이 4가지 요소 중에 어느 곳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는 공부의 요소가 강하지 않죠. 맞아요. 네네. 근데 요 4가지를 우리 놀듯이, 그러니까 놀이 안에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사실 나중에 공부 능력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학습지를 보고 문제집으로 보는 공부는 어떤 단계냐면 되게 많은 정보가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점점 더 압축이 되어져 가다가 마지막 압축되어지는 어떤 공식, 단어, 개념만을 이제 외워가지고 에센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압축된 것까지 나오려면 내가 많이 탐구해보고 놀이하듯이 실제로 몸 전체로 경험을 해서 나중에 압축이 일어나면 내가 이제 몇 단어만 보고도 아, 이 얘기구나 라고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고 요약된 것만 공부하려고 한다면 요거를 내가 활용하거나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 놀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동물 실험도 이걸 되게 많이 보여줘요. 고양이나 강아지, 뭐 원숭이, 침팬지 이런 애들을 어렸을 때 청소년기 넘어가기 전에 막 뛰어다니고 막 서로 물어뜯고 잡기 놀이하고 술래잡기하고 막 이렇게 놀고 육체를 많이 활용해서 바깥을 탐색했던 애들이 나중에 학습 능력이 더 좋아요. 성인이 돼서. 그런데 어렸을 때 이 뛰어노는 거, 이 놀이라고 하는 걸 못하게 하고 격리시켜서 가둬서 한 해씩 따로 뒀던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 침팬지들은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대부분의 포유류가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에 많이 다른 아이들과 사회적인 교류를 가지고 몸을 쓰면서 뛰어놀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한 1, 2, 3학년 이후에 어떤 학습 능력에 있어서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아주 많은 샘플 수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유럽과 미국의 연구들 중에 꽤 많이 보여요.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 학습의 4가지가 다 사회적인 요소들을 강하게 맞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연결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뇌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살고 오래 일해야 되는 걸 대비를 네, 해야 맞아요. 되는데 그럼 이제 무언가를 여전히 새로 배울 수 있는 능력, 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혹은 흥미를 보인다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런데 이건 결과잖아요. 호기심을 가지란 말이야. 이런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의 뇌, 타고난 뇌만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 AI를 넘어설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기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학습 능력과 뭐 이미 역전당한 뭐 거잖아요. 매개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숫자나 이걸 우리가 뇌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결 중에 정말 우리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엄청난 연결이 있어요. 그게 다름 아닌 사회적 연결.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제 학습을 제일 잘하냐? 사회적 자극이 중요해요. 맞아. 예를 들어서 이 공부하는 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김경희 교수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공부하는 뇌에 대해서, 학습하는 뇌에 대해서 야 우리 한번 수다를 떨어보자, 얘기를 하자. 여기 3프로 TV에 나와서 그 순간 이거 재밌겠다 하고서는
다시 공부하고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나오는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극이 안 오는 거고 이 사회적 자극이야말로 나를 또 공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공부하고 학습하게 되느냐. 이거를 다른 사람과 수다 떨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고 아는 척할 기회가 있고 또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뒤에서 엄마 아빠가 보고 있을 때 엄마의 연결이 딱 느껴지면서 뇌의 연결 그러면서 이제 막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엄마의 연결이 딱 끊기자마자 블루투스 같아요. 멀리 떨어지면 연결이 끊겨요. 이게 와이파이 같으면 좋을 텐데 네, 아이가 공부하는 메커니즘이 약간 블루투스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딱 떨어져 버리면 공부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고 내가 배운 거를 나눌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써먹을 때가 필요하고 이럴 때 계속 공부하게 돼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부 잘하고 학습한 뇌를 가지고 싶다. 사회적인 연결, 사회적인 자극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최근 10년, 20년 동안 되게 많은 연구들이 나온 게 우리 뇌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단절되어 있고 외로워서는 안 돼요. 누가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이 연결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모두여야지만 치매 올 확률이 떨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걸 학습하고 공부할 만한 동기부여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학습을 잘하냐 학습 능력을 올릴 수 있냐 새로운 뇌세포를 많이 만들 수 있냐 사회적 연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네. 그러니까 보통 앉아있으면 보고서 쓰고 뭐 번역하고 이메일 쓰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만큼의 시간을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게 AI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방식이나 공부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주, 일어나고 있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네.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일어나고 이제 있죠. 거의 여러 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1단계는 이미 완성이 돼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예,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존에 권력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권위화되어 있던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거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당장 수능 시험이 없어지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우니까 뭐 앞으로 1, 2년, 2, 3년 동안은 기존에 공부하는 방식들이 계속 존재하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차피 AI를 시키면은 다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안 쓰고 AI를 써서만 한다라는 게 사실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인간에게도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노가다를 하듯이 뭐 엑셀 작업을 하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든 몇 시간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가서 발로 뛰면서 우리 기업은 다른 어떤 기업이랑 협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파일을 개척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종류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업무들이 AI 시대에 더 중요해지고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골방에 앉아서 AI랑만 학습할 것 같지만 이 AI의 시대가 올수록 저는 people's business.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비즈니스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최근에 제가 CES 2024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네네.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쇼에도 다녀오면서 딱 올해 느꼈던 거예요. 올해 키노트, 올해 메인 주제는 All On이라고 그래서 다 AI였어요. 모두가 AI. 근데 재밌는 거는 AI가 안 보였어요. 모든 게 AI인데 AI는 안 보여요. 왜? 이미 AI는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걸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지만 보이지 AI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걸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멘스라는 기업이 AI를 사용한대요. 어디서 사용하니? 라고 할 때 자기가 사용하는 AI는 안 보여요. 근데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여줬더니 뭐 레드불이라는 데랑 협업을 해서 포뮬라 1 하는데 이제 이 자동차 파일럿과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다가 이 뭐 그 XR하고 AI를 우리가 넣었다. 그리고 식량이 모자라서 가자지구 같은 전쟁이 생긴 상황에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식량을 주냐. 가루 식량으로 만들어서 물만 타면 먹을 수 있는 식량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가루 식량을 만들어주는 스타트업. 얘네가 공장을 만들고 유통을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에 식량을 나눠주는데 우리가 AI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그 백단에서 뒷단에서 다 도와주겠다.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AI 기술이라는 것이 더 많이 활용되는 세상에서는 한 기업이 내 기술만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어요. 우리 기업이 다른 어디랑 어떻게 AI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고객의 마음을 읽고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데서 신뢰를 느끼려면 어떤 정보를 보여주고 이 연결을 만들어내는데 AI를 사용하는 거지 혼자서만 승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에게 더 중요해지는 거는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능력, 사회적 협업 능력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책상 앞에서 문제집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뭐 시킨 일을 몇 시간이고 하는 단순 작업들 이런 것들은 그 가치가 높은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않고 AI에게 넘겨줘도 된다.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에 뭘 하냐? 저는 차라리 조금 이게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요즘 뭐 무슨 걱정이 있니? 뭐가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향가가 훨씬 높아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뭐 챗GPT건 클로드건 뭐 제미니건 요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 열심히 AI랑 대화하는 것보다 여기 와가지고 김경현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수다 떠는 게 훨씬 영향가가 높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말하고 들으면서 배우잖아요. 맞아요. 저희 인지심리학에 되게 유명한 말이 인간은 입력할 때 학습하지 않는다. 출력할 때 학습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입을 닫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출력해야 된다는 게 말하는 거고 쓰는 거죠. 배운 거를 친구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야. 네. 선생님한테 저 이거 배웠어요 얘기하는 거. 네. 그런. 그러니까 8배 더 그러니까 입력이 하나도 없는데 말하면 그건 빈수레고. 네. 근데 이제 입력을 했으면 반드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을 해야 8배 더 많이 학습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건 오로지 입력만 할 때 더 8배 자신감은 든다. 그러니까 오히려 입 다물고 공부하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은 더 8배 든다는 거죠. 왜? 자기를 검증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대학교에서도 되게 억울해요. 내가 공부 진짜 많이 했고 내가 많이 안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토론 대회나 뭐 어떤 아이디어 경연 이렇게 해가지고 딴 사람들하고 붙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말을 못했어. 이 순간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아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 그러니까 자기가 우연한 요소 혹은 상황적인 요인으로 말을 못했다라고 얘기지만 그거는 사실 변명에 불과한 거죠. 자기가 산출을 안 해본 거죠. 맞아. 점점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 후 지나가면서 무엇을 AI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AI가 아닌 우리가 할 것인가가 맞아요. 점점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네. 사악한 미소를 지는 이유는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5억 년 전부터 인간의 뇌의 진화의 역사를 내가 과연 정리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빠르게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일단 1번 인간의 뇌는 지난 수만 년 동안 안 변했어. 우리 하드웨어는 유전자건 뇌건. 자, 근데 우리 능력치는 올라갔어요. 능력치가 어떻게 올라갔냐? 처음에 말을 하면서 다음에 글 활자를 발견하면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길 수 있게 되니까 시간 공간을 극복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걸 같이 보고 같이 알 수 있게 되면서 인간 전체 능력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온라인으로 오면서 더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혁명처럼 보고 있는 게 이제 AI가 오게 되면 온라인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내가 수억 년 공부해도 다 못 공부할 걸 AI가 다 공부해서 알려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시기로 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 AI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양날의 검 같다고 느끼는 게 그 이전까지는 더 많은 연결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갔어요. 도서관도 짓고 학교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쓸 수 있게 되고 책을 쓸 수 있게 되면서 같은 책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알 수 있게 만들면서 연결이 더 넓어졌는데 이제 AI의 경우에는 이 AI를 통해서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수천 년 전 살았던 누군가가 아무것도 물어보면 얘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안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AI만 알고 있고 인간은 AI로부터만 배우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갈수록 우리의 능력치가 점점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점점 더 AI는 정보가 많지만 인간끼리는 서로 질문하고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능력치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뇌는 바뀌지 않았고 AI라는 새로운 존재가 오게 됐다. 이걸 통해서 공부도 잘하고 점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더 많이 질문하고 같이 공부하고 만나고 수다 떨고 이 연결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간 대 AI로만 공부하는 세상으로 몇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지만 정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저는 사회적 연결의 루프를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60, 70, 80이 돼서도 이 뇌가 녹쓰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군가랑 재밌는 얘기하면서 물어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 예전에는 대가족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이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연결의 루프가 자동으로 있었어요.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되게 대화 많이 하고 배우고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그리고 주변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이 메커니즘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이게 점점 핵가족이 되고 아예 1인 가족이 되고 하면서 많이 끊겼잖아요. 근데 인간을 생각하고 미래 AI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연결이 끊긴 걸 극복하는 게 되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스터디 그룹이 될 수도 있고 3% 보는 분들끼리 만나는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나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AI와의 경쟁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연결의 루프를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학습과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이 성장하던 단계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그 비즈니스나 기업들이 흥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모든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만나고 인간은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지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창출을 했잖아요. 그렇게 치자면 이제 앞으로 협업 능력, 네. 뭐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은 이제 직무 능력보다 중요해지는. 직무 능력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가 이미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하고요. 우리 자신들도 이제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지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연결을 만들어라. 맞아요. 사실 제가 이거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경일 교수님 항상 새로운 최신 뉴스 알고 계시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 나 정말 어떻게 언제 공부해서 이걸 다 알고 있지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김경일 교수님의 치트키는 연결이에요. 같이 만나고 단톡방 술 마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속성으로 어떤 세상의 뉴스들 필요한 것들을 미술이건 뇌과학이건 모든 영역에서 흡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연결이 많아서. 연결의 중심에 계시니까. 영업 비밀인데. 근데 날로 먹는다 그러죠. 근데 이게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똑같아요. 맞아요. 제가 뭐 예전에 다니던 자동차 기업, 뭐 다른 어떤 IT 기업 이런 분들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네, 좋아하는 네, 사람들이 네, 있다 네, 보니까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게 많아서 학습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물어보고 하면서 연결로 인해서 흡수하게 되는 게 많은 거고 연결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알려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결국은 저의 영업 비밀을 여러분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연결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모이면서 재미있으니까 만나게 되고 만나면은 영양가가 있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고 이걸 또 나눠줄 수 있게 되고 이런 포지티브 루프로 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결을 만드는 게 결국 학습과 공부의 AI 세상에서도 통하는 비밀이다. 예전에 저의 지도 교수님, 이제 그랜드 티처죠. 그렇죠. 그랜드 티처가 그랜드파더. 예, 네. 그 노스웨스턴 대학의 더글라스 매딩 교수가 세계적인 석학 뭐 이러면서 이제 불쉿 개소리 말라 그래. 나를 지금까지 성장시켰던 노스웨스턴 대학의 에반스톤이라는 작은 도시 네.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거기에는 뭐 플러머 이제 배관공도 있고 목수도 있고 내가 늘 같이 모여서 마시는 8명의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금요일 저녁에 맥주 마시는 자리였어. 나는 거기서 모든 연결을 만들어냈지. 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맞아요. 다른 분야의 얘기를 듣는 게 그만큼 인간에겐 중요한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또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신 게 친한 사람들 서로 속속들이 알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는 거 재밌는 것 같죠? 영양가는 별로 없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불편하기도 해야 되고 물어보기도 네, 해야 되고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관공, 사람을. 플러머, 네, 네. 나무 보는 사람, 동물 보는 사람 되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집단지성의 발현이 제일 잘 일어나고 우리가 이 다양성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오늘 정말 열띤 얘기들을 해주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결론이지만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결론을 오늘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정말 출연해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네. 나와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날은 이제 더 궁금한 네, 네. 네, 네. 더 궁금한 내로 네, 네, 이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항상 끝날 때 이제 마지막에 좋은 문구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씩 읽어드리는데요. 오. 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 데미안. 네, 제가 네. 정말 좋아합니다. 네, 네. 독일어로 읽을까요? 네, 이쪽 아닙니다. 카메라를 꺼주세요. 우리 한 줄씩 읽을까요? 그럴까? 네, 네, 네. 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데미안 헤르만 헤세. 맞아요. 공부라는 게 결국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후배 그리고 후속 또 자녀 세대들이 거대한 사회라는 거대한 그 세상에 나오기에 또 치열하게 또 뚫고 나오기에 하나씩 부셔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알을 깨나가야죠. 그 다음 주에는 공인회계사이자 금융증권 최고의 스타 작가시죠.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사경인 회계사님이 교과 과정에는 없는 우리 아이 경제관념 세계, 우리 경제 교육이 참 필요하잖아요. 네, 이 주에는 정말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